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의 선수들과 팀이 글로브 사커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바이 도르 어워드라고도 알려진 글로브 사커 어워드는 축구 분야의 업적을 인정하는 상입니다. 글로브 사커가 주최하며 2010년 토마소 벤도니가 창설한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 상은 축구 산업 내 개인 및 단체의 업적에 대해 수여됩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참여하는 두 단계의 투표가 포함됩니다. 처음은 대중이 일련의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언론인, 에이전트, 코치, 전직 선수 등 축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공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FC 바이에른은 2024년 최고의 남성 클럽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경쟁팀은 아스널, 아탈란타, 바르셀로나, 바이엘 레버쿠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브레스트, 지로나, 인터밀란,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모나코, PSG, 레알 마드리드와 스포르팅이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조슈아 키미히는 2024년 올해의 최우수 남자 선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경쟁 후보자는 바스토니, 벨링엄, 차라노글루, 포덴, 그리즈만, 그리말도, 기라시, 홀란드, 훈멜스, 크루스, 라우타로, 음바페, 팔머, 로드리고, 사카, 살라, 베르나르도,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와 마티스 텔이 2024년 신인 선수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쟁 후보자는 벨링햄, 카마베가, 쿠바르시, 퍼거슨, 루이스, 페르민, 마이누, 네베스, 팔머, 시몬스, 위르츠, 자이르 에메리가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은 2024년 베스트 코치상의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쟁 후보자는 알론소, 아모림, 안첼로티, 아르테타, 에머리, 엘리케, 가스페리니, 과르디올라, 호네스, 인자기, 미첼 모타, 테르지치, 사비가 있습니다. 투표는 5월 15일까지 진행되어 결정됩니다. 해리 케인과 자말 무시알라는 수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한지 플릭 감독의 FC 바이에른 복귀가 구체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그를 원하고 첫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릭은 기본적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만약을 대비해 다른 옵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에릭 텐 하그가 다른 옵션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텐 하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에른 아마추어 선수들을 훈련시켰으며 뮌헨 경영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플릭이 바이에른의 감독으로 복귀한다면 보조 코치 중 한 명으로 전 스트라이커 클로제가 합류할 거란 말이 나옵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FC 바이에른에서 뛰었고 2013년에는 뮌헨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홀거 바트슈투버는 우파메카노가 실수를 바로 잡지 못하며 김민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 FC 바이에른은 나폴리와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상과 경기력 변동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도 로테이션이 많이 발생했고 바이에른은 효과적인 포메이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 개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식스맨 포지션에 대한 변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비에 좋지 않습니다. 시즌 전체를 보면 수비에서 안정적인 상수는 다이어와 키미입니다. 구단 경영진은 클럽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우파메카노의 발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우파메카노는 실수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레버쿠젠에 조나단 타가 온다면 바이에른은 어쨌든 너무 많은 중앙 수비수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바리안에서는 챔스 경기 후 바이에른을 비판했습니다. 바이에른의 몇몇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부상을 당하고 극복하지 못했으며 투엘의 선발 10일에는 응집력이나 조직이 없었습니다. 바이에른은 최악의 시기에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잘못된 관리의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부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아 더 이상 투엘 감독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과중한 업무량과 최근의 부진으로 인해 그는 지난 여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닌 껍데기만 남은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케인은 올 시즌 거의 쉬지 않고 경기에 임했지만 구단이 그를 필요로 할 때 허리 질환으로 고생했습니다. 투엘 감독이 생각했던 것만큼 선수 명단이 얇지 않았고 시즌 내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에른은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너무 많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코칭 채용뿐 아니라 인사 결정도 올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는 우파메카노 외에 김민재도 바이에른을 떠날 것 같다는 말을 했고 팬들의 생각은 다르네요.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은 센터백 포지션에 조나단 타와 다른 선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남을 자격이 있고 24시간 벤치에만 있지 않고 자주 뛸 수 있게 해준다면 좋은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재는 시즌 내내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여름에 군 복무와 겨울에 아시안컵 등 힘든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너무 많이 뛰었을 겁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수비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기를 함께 뛰고 실수를 파악하기 위해 소통하는 CB 듀오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보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프사이드 트랩 마킹 등을 위해요. 귀하의 관점을 이해하며 김민재 선수의 잠재력을 보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팀의 코치나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김민재 선수의 기술이 경기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1차전에서 2골은 한국 선수의 실수 때문이었고 저는 그가 나폴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메카노는 3시즌을 보냈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그의 미친 활약을 무시하고 단 이번의 실수 때문에 김민재를 팔아넘기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김민재는 남아야 합니다. 한 시즌은 어떤 선수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으며 나는 그가 다시 돌아와 선발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보드가 윙과 미드필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민재는 조나단 타보다 훨씬 낫지만 보드지는 항상 독일 선수를 원합니다. 우리 팬들이 이 두 선수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이어는 실수도 게임의 일부라고 지적했지만 사람들이 실수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선수들의 미래는 차기 코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에른의 감독들은 팀 구성의 서툴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좋은 공격형 풀백 칸셀루나 그리말도 타입과 3명의 센터백 데리우트, 다이어, 우파나 김민재를 사용하여 공수 양쪽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그렇게 플레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